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김 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의 목소리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간 모습 보셨는데요.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김호수 총장의 만남, 이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는 좀 갈렸습니다. 어떤 언론은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주문했고 민주당에는 속도 조절도 주문했다. 이런 입장인 반면 보수 언론에서는 양비론을 펼쳤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만평도 좀 보셨을 텐데 김필성 변호사는 어느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방향 제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나 이런 한계 같은 것들은 분명히 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에 공약집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원래 공식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 기준에 따라서 사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원칙적인 내용들을 밝히는 것 이상은 아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후에 이제 검찰이 그 자기 의견을 입법하는 국회 쪽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제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나 민주당이나 누구의 편을 든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고요. 김 총장은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수사권을 좀 분리하겠다, 검수완박을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김 총장 만났으니까 어떻게 좀 시간 속도 조절 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만나봐도요. 아무런 이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만났다 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170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이게 철회하거나 속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임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5월 3일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속도 조절 자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통과됐다. 이 경우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이게 거의 없다 봅니다. 어차피 이게 그 진보 진영에서 여론에 따라 이게 똘똘뭉쳐 만장일치로 한 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그냥 검찰의 의견이 너무 지금 격앙돼 있잖아요. 약간 이게 겁난 수준으로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이걸 조금 이게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이 정도 효과 외에는 결론적으로 이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을 문 대통령이 안 만나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서정욱 변호사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 안 만나줄 수도 있고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어쨌든 만나는 줬단 말이죠. 본인이 이제 임명한 총장 아닙니까? 이걸 이게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전국의 평검사회가 열리는 게요. 한 10몇 년 만입니다. 과거에 강검실 장관 때 한 18년 전인가? 제 기억이 좀 나고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면담까지 거부하면 아무래도 이게 검사들의 의견이 더 과격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호수 총장도 이게 사직서 낼 때요. 오히려 전국의 검사들 보고 좀 자중자애해라. 이런 게 결론에 가 있거든요. 따라서 다만 이제 그래서 검찰의 반발을 조금 이게 누그러뜨리는 이런 의미로 이게 만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부분도 김필성 변호사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문 대통령은 일단 갈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자 이런 측면이었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일단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 휘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사회에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끌어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만 사항이나 아니면 요청 사항 같은 것들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 사항에 대해서까지 직접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일종의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 검찰의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순화시키고 예. 그리고 좀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쪽에서는요,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사법부도 민주당 법안이 특히 두 가지 법안입니다. 검찰청법 있고요, 형사소송법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에 관련해서 13개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거는 이제 헌법 위반 소지도 있고 어떤 건 좀 보완도 해야 되고 어떤 건 또 검토도 해야 된다.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또 졸속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이게 형사소송법 내에서도 좀 이게 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안 맞는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그 헌법하고도 관계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형소법에서 보면 수사 부분을 검사 직무에서 검찰청법에 삭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은 있지만 실제는 검수완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지금도 이게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보안 수사를 이제 직접 못하지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임상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어떤 뭐 인터넷에서 누가 말을 먼저 지어낸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박탈은 아니다 말이죠. 이런 데 여러 가지 조문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그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오면 그때는 이제 검사가 판단해보고 뭐 청구하든지 발내버리든지 통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록이 왔는데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경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예, 기록은 왔는데 예. 근데 그 일부 제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게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왜 재질이 안 좋고 이거는 이게 봐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할 때는 이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헌법하고도 충돌 좀 될 수 있는 게 우리 헌법 12조하고 16조는 검사가 영장이 주체거든요. 근데 검사가 범죄를 알고도 경찰이 요즘 부실 수사나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검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이것도 이게 이번에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공청회나 좀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같은 법 내에서도 안 맞고 그다음에 헌법하고도 안 맞고 또 이게 다른 특별법하고도 안 맞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 체계 내에서도 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런 부분만 아니라 그 안에 법안에서도 정합성이 좀 문제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에 나온 반응은 조금 다른데요. 관련 반응도 살펴보시면 박주민 의원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검찰이 갖는 권리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것은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서 입법 재량 그러니까 국회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의 주장은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민주당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법원이 지적했다는 사항에서도 대법원이 전제했던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는 입법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특히 대법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는 체계 정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수사에 관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얘기했는데 그 관련 공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제 세간에 말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란 말은 맞지 않은 거고 예. 지금 현재 민주당도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 수사권, 보충적 수사권, 그다음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 수사와 관계된 수사는 검찰이 여전히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권 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약 사항부터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조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보충적 수사권이나 이치적 수사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견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에 대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입법을 하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정합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나 부적절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검찰 쪽 입장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 입장하고는 같은 입장인 건데 큰 방향은 큰 방향은 예. 맞는데 체계 정확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근데 다만 위헌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건 아까 서정옥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영장 것처럼 청구권. 영장 청구에 네. 관한 문제는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소제기권이 검사가 독점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거를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그 경찰이 청구한 경우에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민주당 법안이죠. 네, 지금 민주당 말씀이. 현재 법안은 네. 민주당 법안대로 가면은 사실상 검사의 그 영장 청구권을 형해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어차피 1차적 수사권, 현재 지금 사실은 그 검찰 쪽에서 이제 완전히 경찰로 넘기는 것은 1차적 수사권이거든요. 1차적 수사권에 있어서는 경찰이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경찰이 이거는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 쪽에서 영장 필요하니까 청구해 주십시오 하면 영장 그때 이제 검사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받아서 재검토를 해서 그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니까 예. 1차적 수사권은 어차피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일은 없지 않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반드시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조문이나 형태상으로는 검사가 반드시 경찰의 청구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구조를 만든 경우에 검찰의 독자적 청구권을 형해시키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만 이 부분은 김필성 변호사께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네. 민주당 법안대로 하면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먼저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라고 해서 중범죄와 관련된 그런 중범죄 같은 혐의들이 있는데 2차 수사라고 해서 경찰이 이 송치를 한 다음에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검찰 수사관 대동해서 다시 수사하는 것이 2차 수사인데 민주당 법안대로 하면 2차 수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는 사실 내용이 지금 약간 확정이 덜 된 것 같아서 저도 네. 뭐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현재 민주당이 말하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6대 범죄까지 1차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지금 이제 2차 수사권, 그러니까 보충적 수사, 송치된 이후에 추가 수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인데 현재 민주당 법안은 그거를 검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니까 다시 수사해라라고 경찰에게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차 수사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6대 범죄라고 하는 그 부분, 나머지 범죄 사실 1차 수사도 경찰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하잖아요. 지금 이게 김필성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 주신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법안의 민주당을 보면 그 6대 범죄 있죠. 이것도 이게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경찰이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보안 수사 할 수 있었거든, 검찰이요. 예. 근데 지금은 보안 수사도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경찰한테 지시해라. 그래서 이게 경찰이 보안 수사까지 하게 하라. 이게 법안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제 검찰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가 간단히 확인하면 될 것도 도저히 당사자를 전화하거나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다시 경찰한테 돌려보내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나게 그 사이에 시간 낭비라든지 비효율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영장을 그래도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아예 보안 수사까지 전혀 확인 못하게 검사를 완전히 관여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이게 비효율적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검수완박 법안, 그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을 넣고 국회 법사위가 이틀째 씨름을 벌이는 중인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호수 검찰총장 법사위에 직접 출연도 했죠. 더 효과적으로 검찰 수사 공정 독립성 확보 방안 논의를 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검찰 수사 공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거기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자. 사실은 수사심의위는 지금도 있지만 잘 돌아가는지도 좀 의문이고 또 특별법이란 건 어떤 법안을 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외부 위원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개혁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내부 훈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니까 예.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검찰이 만들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성을 해왔고 운영도 검찰이 주도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공식화된다면 이른바 보통 이제 영미법에서 보통 얘기하는 대배심 형태로 가는 게 되는 건데 기소배심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배심원한테 맡기는 케이스처럼 외부위원들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가는데 기소배심인 경우에도 미국이나 영미법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사실은 기소배심이 의미가 있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소배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심원들을 공정하게 선해서 이제 모아놓는 경우에도 결국은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검사나 경찰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단시간 내에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소배심이 수사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사 또는 경찰한테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점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배심원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찰 내 위원회들은 그런 위원들의 그런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의 한계 같은 것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위원회의 한계나 그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위원회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안을 내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기 때문에 일종의 면피다 이것도.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아마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원칙적 그걸 서로 나눠 갖게 해서 서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일한이었다. 예, 그래서 이 안으로 사실은 큰 구조는 물론 체계 정합성이나 이런 건 손볼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